원형사상의 기하학적 구조 원리. 권천문 교수의 한민족 원형사상 강의 영상입니다. 태초의 전- 생명의 시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천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조상들이 수천 년 전부터 알고 있었던 우주의 근본 원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하나의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점을 보십시오. 이게 뭐 대단한 거냐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점 하나에서 우주 전체가 시작되었다고 봤습니다. 이걸 무극이라고 불렀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가능성이 담겨 있는 공간입니다. 현대 과학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기 전 모든 것이 하나의 점에 압축되어 있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수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좌표의 원점, 그 0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모든 숫자가, 모든 방향이, 모든 계산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 사상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극에서 태극이 나오고, 태극에서 음양이 갈라지고, 음양에서 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팔괘가 나오고, 팔괘에서 만물이 생긴다. 점에서 선이 나오고, 선에서 면이 나오고, 에서 입체가 나오고, 입체가 움직이면서 온 우주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한 철학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기하학입니다. 수학입니다. 과학입니다. 우리 한민족은 이 원리를 이미 오래전부터 도형으로, 그림으로, 문양으로 표현해왔습니다. 한 점에서 모든 게 시작된다. 생명도, 우주도, 사람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사상의 출발점입니다. 음양의 분화와 십자 구조. 자, 이번에는 십자 모양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서양 종교. 그런데 말입니다. 십자 구조는 우리 한민족 문화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교 상징이 아닙니다. 이건 우주의 구조를 표현한 겁니다. 세로선 하나 보십시오. 이게 뭡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선입니다.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 수직선이죠. 그 다음 가로선 하나. 이건 뭡니까? 동쪽과 서쪽, 좌우를 나타냅니다. 수평선입니다. 이 두 선이 만나는 지점, 바로 그 교차점이 중심입니다. 우리말로 한가운데라고 하죠. 여기서 한이라는 말, 이게 바로 우리 한민족의 한과 같은 뿌리입니다. 가운데, 중심, 크다, 하나라는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는 동서남북 사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중심, 이렇게 해서 5방향이 됩니다. 이게 바로 오방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에서는 중앙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대 과학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좌표계입니다. X축과 Y축이 만나는 원점. 모든 데이터가 이 좌표 위에 표시됩니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분석할 때 이런 좌표 공간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이미 이 원리를 알고 집을 지을 때도, 마을을 만들 때도, 나라를 세울 때도 이 십자 구조를 기본으로 삼았습니다. 중심을 잡고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구조. 이게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구조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나는 지점,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 인간이 바로 그 교차점에 서 있습니다. 십자는 바로 그 위치를 보여주는 우주적 좌표입니다. 정방형과 원의 상호관계. 이번에는 네모와 동그라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원지방 마이너스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늘이 정말 둥글고 땅이 정말 네모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건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원은 뭡니까? 돌고 돕니다. 끝이 없습니다. 자연스럽습니다. 해도 돌고, 달도 돌고, 계절도 돌고 돕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늘, 즉 자연을 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럼 네모는 뭡니까? 반듯합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집도 네모지죠? 도시도 네모로 구획합니다.
법도도 네모처럼 반듯합니다. 이게 인간 사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땅, 즉 인간 세상을 네모로 표현한 겁니다. 우리 공문원에 보면 네모 안에 동그라미 또는 동그라미 안에 네모가 그려진 도형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네모만 있으면 딱딱합니다. 융통성이 없습니다. 동그라미만 있으면 흐트러집니다.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따르되 인간의 질서도 세우고 사회의 규칙을 지키되 자연의 흐름도 존중하는 겁니다. 서양 철학에도 똑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스케링 더 서컬이라고 해서 원을 네모로 만들거나 네모를 원으로 만드는 문제인데 이게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라 철학적 과제였습니다. 완벽한 조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의 문제죠. 현대 인공지능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자연 데이터와 인공 규칙의 융합입니다. 기계는 네모처럼 규칙적이지만 학습할 때는 원처럼 자연스러운 패턴을 배웁니다. 이 둘의 조화가 바로 좋은 AI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네모와 동그라미. 이 두 도형 속에 우리 조상들의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태극의 운동과 에너지 흐름. 자,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문양, 태극 문양을 봅시다. 여러분, 태극기 보시면 가운데 빨강과 파랑이 돌아가는 모양 있죠? 그게 바로 태극입니다. 우리는 이걸 국기에 새겨 넣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리 민족의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태극은 음과 양 두 가지가 서로 얽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빨간색 부분이 양, 파란색 부분이 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닙니다. 꼭 껴안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뭡니까? 양쪽 안에 작은 점이 하나씩 있습니다. 빨간 쪽에 파란 점, 파란 쪽에 빨간 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양 속에 음이 있고 음 속에 양이 있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는 거죠.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여름이 있으면 겨울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강함이 있으면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아닙니다. 돕니다. 계속 회전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태극은 정지된 그림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현대 과학으로 보면 이게 뭡니까? 역동적 시스템 다이내믹 시스템입니다. 에너지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 흐릅니다. 끊임없이 순환합니다. 물리학의 연력학, 화학의 평형이론, 생물학의 항상성, 다 이 원리입니다. 인공지능에서도 똑같습니다. 시그모이드 함수 시그모이드 펑크션이라는 게 있는데 S자로 구부러진 곡선입니다. 태극의 경계선과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현대 AI의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2000년 전에 이미 비선형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단순하게 112로 되는 게 아니라 복잡하게 얽혀 돌아간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태극은 단순한 문양이 아닙니다. 우주의 작동 원리이고 생명의 본질이고 우리 한민족의 철학입니다. 오행체계의 도식화. 이번에는 오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나무, 불, 흙, 쇠, 물. 이 5가지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오행입니다. 한자로는 목, 화, 토, 금,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5가지 물질을 나열한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시스템입니다. 네트워크입니다. 서로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망입니다. 먼저 상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나아준다,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도와줄까요? 나무가 타면 불이 됩니다. 불이 타고 나면 재가 되고 그게 흙이 됩니다. 흙 속에서 쇠가 나옵니다. 쇠에 이슬이 맺히면 물이 생깁니다. 물을 주면 나무가 자랍니다. 그리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상생의 순환입니다. 그 다음에 상극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로 이긴다, 제어한다는 뜻입니다. 나무는 흙을 뚫고 자라니까 흙을 이깁니다. 흙은 물을 막으니까 물을 이깁니다. 물은 불을 끕니다.
불은 쇠를 녹입니다. 쇠는 나무를 자릅니다. 이게 상극의 순환입니다. 그런데 이게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가 너무 강해지면 다른 하나가 제어합니다. 하나가 약해지면 다른 하나가 도와줍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가 조화를 이룹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오행 원리로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계절도, 방향도, 색깔도, 맛도, 감정도, 장기도 다 오행으로 분류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분류가 아니라 관계를 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현대 시스템 공학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피드백 루프입니다. 시스템 다이내믹스 시스템 다이내믹스입니다. 한쪽이 변하면 다른 쪽이 반응하고 그게 또 다른 쪽에 영향을 주는 순환 구조입니다. 인공지능에서는 그래프 신경망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노드가 선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구조입니다. 오행도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자연을 관찰해서 발견한 이 원리가 현대 과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한다는 증거입니다. 만도형의 회전 원리와 시간의 순환. 자, 이번에는 좀 민감할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자, 문양입니다. 여러분, 이 문양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20세기에 나쁜 사람들이 이걸 잘못 사용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문양의 원래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이 자는 우리 한민족을 포함한 동양 문화에서 수천 년 동안 써온 신성한 상징입니다. 불교 사찰 가보면 이 문양 많이 보이죠? 이게 바로 법륜, 진리의 바퀴를 나타냅니다. 이 문양의 핵심은 뭡니까? 회전입니다. 중심을 기준으로 네 팔이 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바로 우주의 회전 운동을 표현한 겁니다. 해가 돕니다. 지구가 돕니다. 우리 은하가 돕니다. 태풍도 돕니다. DNA도 나선으로 꼬여 있습니다. 회전은 우주의 기본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회전이 단순한 원형 회전이 아닙니다. 나선형입니다. 같은 자리를 도는 게 아니라 돌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순환하지만 같은 시간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새로운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를 새겨 넣었습니다. 집안의 문양으로, 옷감의 무늬로, 사찰의 장식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게 복을 부르고 악을 막고 영원함을 상징한다고 믿었습니다. 현대 수학에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프랙탈입니다. 자기유사성을 가진 구조입니다. 작은 부분이 전체를 닮았고 전체가 작은 부분을 닮았습니다. 규모만 다를 뿐 구조는 같습니다. 컴퓨터 비전, 즉 AI가 이미지를 인식할 때도 이런 회전 대칭 패턴을 찾습니다. 이게 자연에서 가장 흔한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자는 증오의 상징이 아닙니다. 원래는 생명의 회전, 시간의 순환, 우주의 질서를 나타내는 우리 조상들의 지혜로운 상징입니다. 이걸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현대적 확장 AI 큐레이팅 및 디자인 응용. 자, 이제 이 모든 걸 현대 기술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본 도형들이 단순한 옛날 그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데이터입니다. 정보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현대 인공지능 기술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우리 조상들이 한 일이 뭡니까? 자연을 관찰했습니다. 거기서 패턴을 찾아냈습니다. 그 패턴을 도형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형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예측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AI가 하는 일입니다. AI도 똑같이 합니다. 데이터를 모읍니다. 거기서 패턴을 찾습니다. 그 패턴을 수학적 모델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걸로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합니다. 방법은 달라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분야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전통의 형상 원리를 현대 AI 기술과 결합하는 것. 이걸 형상 인공지능 쉐이프 인텔리전스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AI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형에는 감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동그란 건 부드럽고 뾰족한 건 날카롭고 네모난 건 안정적입니다. 이런 원리들이 우리 전통 사상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문화 유전자의 MBTIC AI라는 것도 연구합니다. 문화적 요소들이 어떻게 전파되고 변화하는지를 AI로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 전통 문양들이 어떻게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다른 문화와 섞이고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옛것을 보존하자는 게 아닙니다. 옛것 속에 담긴 지혜를 현대 기술로 되살려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자는 겁니다. 우리 한민족의 원형 사상, 이건 박물관에 넣어둘 유물이 아닙니다. 21세기 첨단 기술과 만나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씨앗입니다. 저는 그걸 믿고 연구합니다. 종합 해석 마이너스 동양 원형 사상과 인공지능의 융합.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극이라는 점에서 시작해서 십자로 방향이 생기고, 네모와 동그라미로 질서와 자연이 생기고, 태극으로 음양이 회전하고, 오행으로 만물이 상호작용하고, 만자로 모든 게 순환한다. 이게 우리 조상들이 본 우주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대 과학으로 보면 뭡니까? 무극은 초기가 시작점입니다. 십자는 좌표계, 데이터 공간입니다. 네모와 동그라미는 규칙과 자연 데이터의 융합입니다. 태극은 비선형 활성화 함수입니다. 오행은 그래프 네트워크입니다. 만자는 프랙탈 패턴입니다. 완벽하게 대응됩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우주를 보고 같은 원리를 발견한 겁니다.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도형과 문양으로 표현했고 현대 과학자들은 수식과 코드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말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단순한 미신이나 낡은 사상이 아니라 우주의 진리를 담은 지혜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둘째, 이걸 현대 기술과 접목해야 합니다.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그 안의 원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셋째, 이걸 세계와 공유해야 합니다. 한민족만의 자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자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교수로서, 연구자로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 사상의 기하학적 원리를 분석하고 그걸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하고 새로운 디자인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아십니다. 태극기를 볼 때, 사찰의 문양을 볼 때, 전통 공예품을 볼 때 그냥 예쁜 그림이 아니라 깊은 원리가 담긴 지식 체계라는 걸 알고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의 뿌리는 깊습니다. 그 뿌리에서 자라난 가지는 지금도 새로운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갈 씨앗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